네,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들을 여야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는 여의도 시시비비입니다. 네, 오늘도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요즘 이 정치권 현안 또 이 남북 간에 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현안 보고가 있었죠. 예. 특히 이제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숨진 임모과장의 그 사망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먼저 우리 박수현 원내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어떤 부분이 또 새롭게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까? 어제 현안 보고에서. 예, 뭐 저희들이 임모 과장의 그 사망과 관련한 7대 의혹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전 기록과 자료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새롭게 추가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왜 처음부터 배제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하고도 왜 50여 분간이나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또 그 사망한 그 과장님의 그 부인께서 왜 112에 경찰에 처음에 신고를 하고 왜 그것을 취소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신고가 취소되었는가까지도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하셨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애초부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참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는, 그리고 국정원은 정확하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시간을 빨리 끌지 않고 해명을 하는 것이 이런 의혹을 빨리 잠재우는 길이다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사명 싶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한 네.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우리 같은 입장인 건가요?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야당에서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의혹 주장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임 과장 참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까지 그 중간 과정에 작은 일들을 의혹을 계속하는데, 현장 감시, 그리고 검사의 검시, 또 부검 결과, 또 그날 행적,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어떤 정황상, 그리고 네. 유서 감정, 필적 감정도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타살이나 외부에서 개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걸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임 과장 한 분 그 죽음과 관련해서 의혹을 수도 없이 해내는데, 그동안 국정원 해킹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도리어 야당은 지금 그런 의혹으로 정쟁을 자꾸 부추기고 휘말릴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경제 살리기나 그리고 청년 일자리 확충, 이런 부분에 당력을 집중해줘서 정말 국가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의혹 수준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정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야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국정원 해킹 문제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야당에서. 제가 이 부분에 생각합니다. 대해서는 말씀을 네.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장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작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야당이 대신해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해킹 의혹이 뭐 사실로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여당이, 국정원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장우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그 자의적인 말씀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여당이 무조건 믿어달라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이야기하라 이렇게 자,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가지고 너무 시간을 지금 이제 대담을 오래 끌면 다른 얘기들을 못 합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앞으로도 이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국회에서 어떻게 또 논의가 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어제 이 국방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지뢰 폭발은 결국 북한이 매설한 이 목함지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 꽃다운 젊은 우리 병사 2명이 이제 크게 다쳤는데요. 11년 만에 그 대북 응징 차원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 또 이 청와대에서도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북한의 도발이라는 데서 여야 모두 똑같은 그 일제히 한 목소리로 비난을 했는데 이 사태를 바라보시는 어떤 시각, 이 여당은 어떻습니까? 아, 참 안타깝죠. 사실은 그동안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사실은 2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부 장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도 그 정부와 얘기가 돼서 김양건 노동당 그 통일선전부장한테 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으로 뭐 여러 가지 행사하는 문제, 또 이산가족 상봉하는 문제, 또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당국자 간 협의를 하자는 이런 의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위원장. 위원장 네. 저는 김정은이라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이 김정은이가 그 이효 여사의 면담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서 바로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발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뭐 비무장지대에서 이 지뢰 폭발 이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부는 앞으로도 그 남북 간 이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계속 추구하되 그 대북 그리고 이 안보와 관련된 것은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그 앞으로 이 도발에 대한 원점을 타격했다고 했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아주 그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 단호하게 대해서는 원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으로까지 내려와서 매설한 이러한 그 저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저희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 도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내부적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런 정보력을 강화해야 북한의 이런 도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국정원의 이 정보력 강화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 야당처럼 자꾸 이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쟁 요소로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하는 것도 이런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네, 마침 우리 속보가 야당은 이번 한번 또 들어온 사태를 것 같은데요. 바라보는 예. 시각이 어떻습니까? 네. 네, 지금 그 우리 이장우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이번 사태도 야당 공세 탓입니까? 그렇게 여쭙고 싶고요.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는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강하게 응징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어쨌든 이번 그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과 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튼튼한 안보 태세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은 우리가 광복 70주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후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려주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북한 당국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거처럼 무슨 아이들이나 하는 것 같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지금 이제 정말, 속보 자막으로 예. 나가고 있는데 한민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이와 같은 이 지뢰 도발은 비무장 지대 안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한민국 아,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우리 측에서 우리 작전을 국방부 벌일 장관이 거라. 예. 이제 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네. 작전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대북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이 지금 아쉬운지.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요. 뭐 저희 야당이 주장을 해서 그 사각지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사각지대 벌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 GOP 초수에서 잘 안 보이는 한 700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능력이나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북한이 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것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당으로서도 이번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다만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네. 이런 것에 철저하게 더 대비해야 되는 군의 대비 태세도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해에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국방부 장관도 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작전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전방 휴전선 부근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이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난 5일 이 3박 4일간의 이제 북한 방문을 했던 이 의사도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남북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더욱더 이제 경색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 대화의 어떤 실마리 계속 이렇게 긴장 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대북 관련 전략은 포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용을 하되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 자체가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DJ 정부 때부터 햇빛 정책을 쭉 해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으로는 도발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용을 하면서도 도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하는 이런 국가 정책이 필요하고 네. 제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정부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예산 다루면서 가장 예산을 뭉태기로 이렇게 깎아대는 거 있죠. 네. 그건 야당에서 보면 저 국방비를 제일 삭감하자고 먼저 크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올 예산에는 제발 이 야당에서 좀 국방비 이거 좀 대폭 삭감해서 이거 딴 데 쓰자고 하는 이런 것들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말씀 들고 있으신 자, 것 네, 같아요. 우리 네, 이장우 좋습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의원께서 저와 같이 초선이었는데 왜 그렇게 다른 시각인지 모르겠는데요. 국방비에 대한 증액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보수 정부가 들어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안보에는 유능할 것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보수 정부에서 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반도의 본토가 북한으로 직접 공격을 당한 첫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는 노크 귀순이라고 하는 그 웃지 못할 그런 사건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렇게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는 우리 새누리당으로 대표된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도 내 탓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여와 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 안보에 대해서는 뭐 여야 모두 뭐 서로 남의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튼튼한 이 국방 안보는 뭐 우리들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번엔 박기춘 의원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이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모레까지 이걸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의 입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먼저 여당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평상시 차고 있는 시계가 저 몇십만 원짜리 시계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아주 비싼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여러 개를 받고 명품 가방을 받고 돈을 3억 5천 가까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단호하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야 될 것이고 법 처리 절차에 따라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은 그동안 당내 비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원칙대로 단호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처리도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사이에 있으려면 12일이나 13일 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열어서 저희 새누리당 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의원들은 그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일단 여당의 입장인데 일단 19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좀 보고 나서 박수현 대변인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처리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가결된 건이 3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가결됐습니다. 또 2건은 부결이 됐는데요. 새누리당 정두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부결됐습니다. 3건은 가결되고 이제 일단 19대 국회 건만 따로 이제 떼어서 보는 건데 방탄국회 오명 이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제가 뭐 더 자세히 안 드려도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장우 의원께서 저희 구체적인 뭐 시계와 뭐 돈 액수까지 말씀하시면서 박기춘 의원이 정말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의는 합니다. 또 이 문제는 박기춘 의원이 이미 자수에 가깝게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한 사실이고요. 사람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하나 좀 지적은 하고 싶어요. 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낼 때 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체포동의안을 보내왔는데 이번 10번째 체포동의안 제출이거든요. 19대 국회에서. 그런데 이번은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잡혀져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국회가 알아서 본회의 일정까지 잡아라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박규춘 의원님 혐의는 혐의대로 인정하고 처리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앞서 저희가 설명했던 그런 말씀드립니다. 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결된 건이 지금 새누리당 건이 오히려 2건입니다. 2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것을 마치 큰 호기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스스로 입장들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문제는 국민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3억 5천씩 받은 정치인을 예를 들어서 봐준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 동의하는 의견들이 이 문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 적어도 새누리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큰 금액을 받고도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은 잘못이 돼. 이것이 뭐 그런 것 비교해서 더 큰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 공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야당에서는 의원총회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 과정 같은 건 안 거칩니까? 뭐 의견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당내적으로? 어차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뭐 국민들의 정서, 이 여론을 뭐 국회의원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또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농가라나 이 축산 농가 피해가 우려되니까 뭐 설이라든지 추석에는 이런 농축수산물만은 좀 빼자 이런 또 부분이 제기가 돼서 뭐 한우나 뭐 굴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 김영란법 자체의 취지가 공직자들의 어떤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든가 또 합쳐가지고 300만 원 이상을 받을 때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 이 뜻이고 또 100만 원 미만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통념상 뭐 명절 때 선물이라든가 친교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선물이 오갈 수 있고 또 승진한다든가 그러면 난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농수산물이 많은데 농수축산물까지요? 예, 네. 축산물까지 많은데 결국은 그 권익위원회에서 이 만드는 여러 가지 안 보면 정부에서 안 보면 대략 한 5만 원 네. 선물은 5만 원대에 또 일부는 10만 원까지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에 대해서 농어민, 축산업 뭐 이런 분들이 다 반발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 작은 선물도 1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거죠. 네. 난도 이 난 하나 보내면 대개 한 7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일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한선을 좀 높여달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농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농민들, 어업인들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되면 결국 내수가 침체되고 또 판매가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내수 경제가 급격히 이 침체될 이런 우려를 지금 그래서 그런 갖고 있는 부분을 좀 수렴하는 쪽으로 여당은 입장 정리가 된 겁니까? 저희는 지금 의견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자, 상황입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말 중에 이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김영란법의 태동 배경은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이 부정 비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 농수축산 이 가족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정말 저희들이 잘못됐고 부끄럽게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저희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어떤 필요 때문에 김영란법의 이 탄생은 저희가 동의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선의적 피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네.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네. 자,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어느 특정 계층이 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법의 형평성 문제가 또 불거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앞으로 또 아주 현명한 어떤 타협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돼 있는 이 이제 종전 70주년 항일 승전 기념 행사를 둘러싸고 이제 각국 특히 뭐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게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일본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좀 중국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네.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 부인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참석 여부를 재반 사항을 검토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이 주중에 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교토통신에서 뭐 미국에서 참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저는 일본의 술책이라고 봅니다. 이 한미 간 그리고 한 중국 간의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한국과의 중국을 일부 틈을 가려고 하는 일본의 술책이다 이렇게 보고 적어도 우리가 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 같이 항일 네. 일본에 대해서 함께 싸웠던 중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뭐 결정하실 일입니다만 참석을 해서 대일본 관계의 견제 문제 그리고 아베 정권의 요즘 폭주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한중 어떤 긴밀한 동맹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안보적인 효과도 함께 거두면서 또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는 이렇게 이중적인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미국도 뭐 됩니다.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 저 개인적인 의견 네네,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것 같고요. 자. 이번 중국 열병식 참석 여부로 이제 또 외교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야당 쪽에서 보실 때는 현 정부의 어떤 외교 문제라고 할까요? 좋게 보면 이제 참석 여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일본, 미국, 중국 네. 다 걸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숙명적으로 안고 가야 될 과제입니다. 외교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장우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고 동의합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이 숙명적인 지정학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네. 어떤 외교 전략을 중심을 잘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께서도 미국에 가셔서 중국보다는 미국, 뭐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외교 전략과 외교 정책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잘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때는 외교 전략이 그런 중장기적인 외교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야당이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가시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네.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이웃에 있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 네. 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정치권의 이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 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